정규어를 봐야 돼요. 정규어 DB를 좀 효율적으로 잘 저장하자, 유지보수 좋게 저장하자입니다.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일이에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네요. 이상현상 함수 종속적은 정규화를 알기 전에 우리 함수적 종속성을 좀 봅시다.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에 우리가 PK로 항상 ID 두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주고 있어요. C1, C3까지. 이런 컬럼을 가진 테이블에서 이 PK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머지 전체 컬럼들을 식별해야 되죠. 그게 그거의 의미잖아요. 만약에 아이디가 C1이랑 C2 컬럼은 식별이 되는데 C3가 따로 놀아.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식별자로서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전부 다 행 전체를 식별해야 돼요. 그 식별 전체가 잘 된 것, 그거를 완전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죠. 애초에 만약에 식별이 안 된다, 그러면 식별자로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종속성 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데, 개념상 있는 거고, 이제 또 다른 키로 키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복합키죠. 두 개예요, 두 개 키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뭐 아이디라고 하고, 뭐 하나는 또 뭐라 해볼까요? 무슨 번호예요. 무슨 넘버가 있대요. 그래서 있는 중에 컬럼 1, 뭐 컬럼 2. 그래 이렇게 복합 키가 있으면은 둘 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가 있어요. PK가 유일하다는 거는 그 데이터가 중복이 안 되는 거지 PK가 하나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식별을 해야 돼요. 근데 두 개를 쓰게 되면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이 넘버라고 하는 K는 따로 이 C라고 하는 칼럼을 식별할 수가 있는데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거를 부분적 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좀 잘못된 거예요. 부분만 된다는 거는 이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행적 함수 종속으로 가게 되면 PK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속성끼리 있죠. C1, C2, C3가 있을 때 C1이 이상하게도 C2를 식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키가 아닌데 일반 속성인데 얘를 식별하고 있어서 뭐지 테이블이 좀 이상해. 이거를 두고 이제 이행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이행이 이제 옆으로 이동한다 그런 건데 얘가 C1이 C2를 예를 들어 식별하는 거예요. 결정자 함수적은 그냥 이름만 익혀두시면 돼요. 결정자는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가 존재하는구나. 결정자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느낌의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키는 후보키여야 좋다는 거예요. 후보키가 뭐였냐면은 유일성과 그 다음에 최소성을 만족하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만족하지 않는 다른 키가 결정자로서 존재한다. 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게 봐요. 근데 이 마지막 거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일단 넘겨주시고 세 개가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 먼저 익혀보실게. 이 세 개를 예시를 하나 찾을 거예요.
이거 잘 된 거고요. 여기 안에서 지금 이 수강광자 거 봅시다. 얘는 어떤 함수적 종속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키가 복합 키래요. 이 두 개가 키래요. 얘도 PK, 얘도 PK. 학생 번호랑 강좌 이름이 PK.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 구분을 원래 해야 되냐면 학생 번호랑 강좌 이름 플러스 해서 501이랑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내가 이거를 찾으면 그 뒤에 속성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구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합쳐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은 강좌 이름에 따라서 강의실이 지금 식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개를 전부 다 식별했을 때에도 나머지 속성들이 이렇게 구분은 돼요. 성적 부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될 수는 있는데 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 함수죠. 부분적.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 함수 종속은 복합 키에서만 나타나겠죠. 유일하게 키 하나 갖고 있는데 복합적 함수 종속을 논하고 있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 조건이 의미가 이렇게 되니 당연한 거겠죠. 복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나눠줘야 돼요. 강좌 이름이 강의실 이렇게 식별하는 거는 따로 PK 만들어줘서 테이블을 나눠야 돼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됐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가 이게 두 개의 PK로 하나를 잘 식별한 거예요. 이행적 종속은 여기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PK가 학생 번호예요. 이 두 개는 그래서 그쵸. 두 개는 속성이에요. 속성. 일반적인 속성인데 학생 번호에 따라서 이 나머지 데이터들이 구분은 됩니다. 이 학생이 401번 학생이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했구나. 스포츠 경영학을 수강했구나. 이렇게 구분은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분적 함수, 그러니까 완전 함수를 충족해요. 근데 여기 이게 이행적 권리죠. 강좌 이름이 수강료를 또 결정할 수가 있네요. 내가 강좌 이름을 알면 수강료도 알게 돼요. 이걸 이행적이라고 하고요. 나눠야 돼요. 마찬가지로. 함수 종속이 뭔지 일단 이렇게 아시게 되면은 정교화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이 함수 종속성 갖고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정교화를 한번 봅시다. 이상현상 이따가 보고 정교화 단계예요. 아이고. 1정교화, 2정교화, 3정교화가 있는데 정규형이 있고요. 정규화가 있어요. 정규화를 거치면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정규형을 정규화를 하면은 이거는 1정규형이 됩니다. 다른 말로는 1정규형을 만족했다, 1정규화가 완료됐다 이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도식을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앞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잘못된 데이터베이스 상태예요. 말하는 바가 없어요. 뭐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정규화를 하면은 이정규형이 되는데 그 이정규화는 1정규형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정규화는 그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대전제예요. 건너뛰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그래서 1정규형에서 이제 1정규형에서 2정규화가 진행이 돼서 2형이 되는데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2정규화가 복합키가 아닌 이상은 2정규형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2정규형에서 3정규화를 하고요. 그게 잘 되면 3형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암기로 좀 가야 될 부분이고 일단 도식을 외워주시면 돼요. 3형 다음은 BCNF라고 하는 정규화고요. BCNF가 다 되면은 이제 4정규화, 5정규화로 넘어가서 총 6개 단계가 정규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1정규화 이 부분은 명칭이 없어요. 이렇게 잡으시면은 용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가 잡혀요. 문제에서 이것은 몇 정규형을 만족하느냐 아니면 이 테이블은 무슨 정규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대입해야 될지를 봐야 됩니다. 일정규형은 필드에 아까 뭐 데이터베이스 수업, 자바 수업이랑 학생이 자바랑 DBMS를 신청했대요.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안 된다거든요. 이 친구를 여기로 가져갑시다. 필드 하나, 속성 하나에 2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아시면 돼요. 나는 자바도 선택했고 파이썬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여기 쓰면 안 돼요. 하나의 필드에 쓰면 안 되고 그 예시가 위에 있었던 이런 예시예요. 이렇게 쓰는 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와 음악을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따로. 음악 쇼핑을 음악 쇼핑. 이름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데이터로서 중복돼서 가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하나에는 하나입니다. 이게 아까 그 무슨 속성이었냐면 한 속성에는 한 속성 값만 들어가야 된다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교화를 하면은 얘네가 자바 하나, 파이썬 하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일정교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교화를 마쳤는데 1형에서 이제 이정교화를 가야 돼요. 거기서 필요한 거는 뭐지 싶은 건데 이 정교화가 필요한 거는 부분적 함수. 이 부분적 함수가 그러면은 1정교형은 만족을 했는데 부분적 함수 종속이 걸린 거예요. 복합키이고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놓은 건 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복합키에다가 뭐지 하면서 그 강좌가 뭔가 자바랑 파이썬을 인식하는 그 부분적 함수가 걸린 상황에서 이 정교화를 하면 이제 부분적 함수 종속이 풀려요. 그래서 이 정규형은 완전함수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완전으로 가는 거고 그 완전함수도 잘 만족을 했는데 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아까 했던 이행함수가 또 여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행함수는 3정규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행함수 종속이 아닌 거죠. 형은 이미 잘 된 거예요.
정의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제2정규화는 부분함수 종속을 이제 풀어준다인 거예요. 찾아볼까?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죠. 1정규화 진행한 거에서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하도록이에요. 현재 그럼 부분이 걸려있다는 소리예요. 부분이 걸려있는 걸 완전함수를 만족하게끔 해주는 게 2차 정규화인 거죠. 3차는 그러면 이정규화가 다 됐어요. 이정규화를 진행한 테이블 이러면은 이정규형이에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족한 되고 여기에서 이행사정을 없애는 이 정도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행함수를 없앴다 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없앴고 그 나머지 BCNF랑 요거는 저기 어떤 상황에서 실행하는 건지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게 결정자 이거는 결정자 후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화니까 화 앞쪽에다가 쓰는 게 BCNF는 결정자 후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다치종속에 이걸 다치종속이라는 게 걸려 있으면은 4정규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5번에서는 조인종속이에요. 조인종속이 걸려 있으면 5를 해야 된다. 이거는 여기만 아시면 돼요. 그거를 적어 놨어요. 다치종속이 다른 말로는 여러 칼럼이 하나에 걸린 종속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을 좀 해놔야겠다. 지금 하자. 그래서 그 아까 그러니까 요 플로우를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정규화에서는 한 속성값이에요. 됐죠? 2정규화는 부분함수 제거고 3에서는 이행함수 제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BCNF에서는 후보키가 그 결정자 함수에게 결정자 나오면은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되고 다치종속입니다. 그리고 조인종속 5정규 신화공 그 출판사에서 외우라고 이거를 묶어놨는데 이 속성값 확보는 도메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속성값은 도메인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이라 해서 이거를 앞 글자 이렇게 땄어요. 도, 부, 이, 결, 다, 조. 그래서 외우려고 이거를 했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잘 외워져요. 도움이 돼서 알려드릴게요. 두부, 이걸, 다,
줘? 이러는 거죠. 이 많은 두부를 다 준다고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외워져요. 필요합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문제 풀려요. 두부 이걸 다 줘. 일단은 외워놓고 근데 두 외워놓고서 두가 뭐였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연습해가지고 이게 도였지 보시면 돼요. 걸이 뭐였지? 결. 이를 약간 전환하는 것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두부 이걸 다 줘를 한번 외워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규화의 뭐 의미가 어떤 식의 흐름에 있는지를 그림 그리시는 게 중요했어요. 나머지들은 다 좀 관계들이라 읽어보면서 가죠. 자, 이상현상. 삽입 3개 있어요. 삽입갱신 삭제. 삽입했는데 안 된 거예요. 널. 갱신했는데 안 된 거예요. 삭제했는데 이상한 것도 같이 삭제된 거예요. 다 이상하죠? 뭐 3가지 있어요. 내려가시고 봐주시면 되고 정규화 주의사항 이전 정규화 만족해야 돼요. 얘가 그것 때문에 계속 순서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테이블에 중복이 제거돼서 성능이 향상된다고는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데 또 재밌는 게 정규화를 하고 난 다음에 조인이 많아지면 또 저하된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선 향상됐다고 여기서 저하된대요. 정규화가 이거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로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정규화가 막 진행을 해서 테이블 막 잘라놨는데 오히려 성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향상이 되지만 이렇게 되다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계속 좋아지다가 좀 끝에 가니까 이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5정규 했더니 떨어졌어요. 5정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돌려야 돼요. 정규하지 말고. 그러면은 다시 정규화 했던 걸 돌린다. 반대로 간다. 그래서 반정규화라고 하거든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중복을 허용한다. 의미는 되돌린다는 소리예요. 정규화. 그리고 그때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건데 이게 반례로서 계속 작용을 해서 이제 문장이 뭐라고 나와요? 정교화하면은 기능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봐야 되죠. 무조건이 틀린 거죠. 반례가 있어서 그래요. 반례 땐 반정교화가 반례가 되고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를 막 설명해 놓고 이게 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반정교화를 찍어주시면 돼요. 관계, 존재관계 2개 또 있죠. 근데 아까 그 관계 똑같은 거예요. 존재랑 행위란 게 있는데 그 2개가 조인으로 이제 묶여서 나오는 방법이 있다. 조인은 많이 해봤죠? 계층형 데이터 모델. 이게 상사부하 모델이에요. 스코 테이블의 EMP가 대표적으로 였고요. 이게 뭐였는지 이거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EMP 넘버 하나 있었고 여기에 MGR 있었잖아요. 이 MGR이 계층형이었어요. 얘가 상사인데 상사 테이블을 딱 까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세 명의 약간 중간 관리자 있었고 그 아래로 막 사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콧이 제일 아래였나? 스콧이 여기였나? 이렇게 있고 맨 위가 킹이었고요. 데이터가 중간에 막 밀러 있었어요. 밀러가 또 이 사람들의 사수?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킹은 이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고요. 근데 이러한 것을 지금 표로 만들 때 여기다가 숫자 7902 막 이런 거 넣었잖아요. 7698? 그런 게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계층형이라는 게 상사, 부하,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이거 나중에 쿼리로 다 꿰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상호 베타적 관계.
이거는 그 고객 주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이 주문을 해야만 생기죠. 이렇게만 되죠. 요렇게는 안 되죠.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표현이 하나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두 사건 다 합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 하나 일어날 확률이랑 얘 일어날 확률이 고객 일어날 확률이랑 이거 합친 거랑 같대요. 같죠? 고객만 주는데 확률이. 근데 이제 표현이 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상호 배타적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죠. 트랜잭션은 업무 단위예요. 아까 전에 그 최소 단위 하나 나왔는데 속성 걔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고요. 데이터 최소 단위. 얘 트랜잭션은 업무의 단위예요. 업무.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원자성 일관 고립 영속에 대해서는 하나씩 일일이 보아주세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업무는 쪼개지면 안 돼요. 모두 성공하든지 실패해야 되고요. 실행하고 나서는 일관돼야 되고 트랜잭션 중간에 다른 건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 끝낼 때까지 그대로 가요. 영속은 영구 저장. 네, 그대로 이거 보세요. 널 속성입니다. 널이 0이랑 공백이랑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0이랑 공백은 ASCII 코드에서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널은 ASCII 코드로도 데이터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냥 없다는 거예요. 이 0이랑 공백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널을 포함한 요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하면은 널 나와요. 널 포함해가지고 비교현상 같은 거 하면은 틀렸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널 나와요. 집계함수의 sum 이래가지고 셀러리를 했는데 이 셀러리라고 하는 그 칼럼에 널이 있었다. 그러면 널을 그냥 빼고 해요. sum이라고 하는 게 카운트가 에버리지가 등등등 다 집계함수가 전부 다 제외해버리고 해요. 중요한 게 카운트겠죠? 카운트할 때 널이 빠져요. 본질 식별자 업무에 인조가 인위적으로 생성될 때인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인조 식별자를 만들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중복 데이터 발생을 시켜요. 또한 인덱스도 생성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쓰는 거죠. 인조를 만드는 거죠. 편하니까. 너무 데이터 구분이 안 돼서. 요렇게가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 정교화를 이해하면은 요 단원에서는 많이 어려울 건 없어서 여기까지 일단 하죠.